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CS6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툴에서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파일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 파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만들어주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만들어진 파일을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파일 형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끝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컴포지션, 즉 타임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이 프로젝트는 2개의 컴포지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가령 활성화된 지금의 컴포지션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이처럼 특정 컴포지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업에 따라서 컴포지션의 개수도 많아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컴포지션은 완전히 작업이 끝난 컴포지션이 아니라 작업 중간중간의 과정을 컴포지션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컴포지션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컴포지션은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컴포지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의 이 컴포지션이 작업이 완전히 끝난 컴포지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파일의 익스포트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컴포지션의 프리렌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일의 익스포트는 특별한 설정 없이 플래시 파일을 만들거나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등과 같은 단순한 작업을 위한 메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컴포지션의 프리렌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리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즐겨 사용을 하는 파일의 규격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템플레이트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디트 메뉴에 템플레이트,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이 있는데요. 렌더 세팅은 최종적으로 출력될 파일의 품질과 만들어질 파일의 영역, 즉 워크 에리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죠. 렌더 세팅.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 세팅 템플레이트 창이 나타났고요. 디폴트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기본 템플레이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템플레이트를 재설정을 하거나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템플레이트를 복제를 하거나, 그리고 선택된 템플레이트를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렌더 세팅에 대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뉴 버튼을 사용합니다. 주요 옵션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퀄리티는 품질에 대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의 품질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가장 좋은 해상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베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리졸루션 역시 품질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 품질, 즉 해상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유즈 컴프 프레임 레이트는 현재 컴포지션에서 사용이 되는 프레임 레이트를 그대로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유즈 디스 프레임 레이트는 프레임 레이트를 직접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스팬이 있는데요. 타임 스팬에서는 파일이 만들어질 영역을 워크 에리어를 기준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컴포지션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길이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 줄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워크 에리어 only로 되어 있고요. 일단 캔슬해서 나옵니다. 워크 에리어는 이 영역을 말하죠. 이 영역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파일을 만든다면 이 영역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지금의 타임 스팬은 파일이 만들어지는 영역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는 워크 에리어와 상관없이 컴포지션 전체를 파일로 만들어주는 length of comp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처럼 렌더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렌더 세팅이 끝났다면 OK를 해서 새로운 렌더 세팅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확인해 보면 현재는 세팅 네임을 기본 이름인 언타이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별도의 이름이 있다면 해당 이름으로 등록을 해 주면 되겠죠. 지금 설정한 렌더 세팅을 모두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Save All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저장된 렌더 세팅 템플레이트를 불러오고자 한다면 로드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이 되는 컴퓨터의 렌더 세팅을 다른 컴퓨터의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 이렇듯 즐겨 사용을 하는 렌더 세팅을 템플레이트로 등록해 놓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웃풋 모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웃풋 모듈은 렌더 세팅과는 다르게 보다 세부적인 파일 속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역시 디폴트 세팅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서는 새로운 아웃풋 모듈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New 만들어질 파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포맷을 가장 해상도가 좋은 AVI 파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플래시 비디오용 F4V 혹은 FLV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H264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 밖에 JPG 시퀀스 파일로 만들 것인지 오디오 파일인 MP3로 만들 것인지 DVD 타이틀을 위한 MPEG-2로 만들 것인지 블루레이 디스크를 위한 MPEG-2 블루레이로 만들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퀵타임 비디오 파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가장 음질이 좋은 웨이브 오디오 파일로 만들 것인지 인터넷 방송을 위한 WMV 파일로 만들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애프터 이펙트의 특성상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여기서 만들어진 파일을 프리미어나 그 밖에 동영상 편집 툴에서 최종 편집을 위해서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생용 파일을 만들어주기보다는 고품질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AVI 파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낱장 형태의 시퀀스 파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 상황에 맞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번엔 AVI 파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포맷을 AVI 파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비디오 아웃풋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비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채널은 RGB 알파, RGB 플러스 알파 세 가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애프터 이펙트에서 알파 채널이 포함된 상태로 파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RGB 플러스 알파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알파 채널에 대해서만 파일로 만들겠다 그러면 알파 채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비디오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RGB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내용을 프리미어와 같은 다른 편집 툴에서 합성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알파 채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GB 플러스 알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뎁스는 비디오의 컬러 개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AVI는 밀리언 오브 컬러, 즉 100만 개 이상의 색상이 지원이 됩니다. 색상 수가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색상에 대한 해상도가 뛰어나겠죠. 그리고 컬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컬러라기보다는 알파 채널의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작업 상태를 확인해 보면서 지금의 컬러 속성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맷은 압축 방식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코덱을 통해서 압축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너는 압축을 하지 않는 무압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품질의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파일의 용량은 상당히 커집니다.
위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V 방식이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코덱이 있는데요. 하나씩 선택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떠한 코덱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설정은 현재는 무압축이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 없지만,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는 코덱을 사용한다면 퀄리티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해줄 수 있습니다. 코덱, 즉 압축 방식에 대한 설정을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리사이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화면의 크기를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용된 컴포지션의 크기대로 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리사이즈는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랍은 화면을 자를 때 사용이 되죠. 화면의 가장자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 방향의 수치를 설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화면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컴포지션에는 오디오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작업에 사용된 오디오 파일 또한 최종적으로 출력할 파일에 포함을 시키고자 한다면 오디오 아웃풋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오디오의 품질은 이곳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의 채널, 모노 혹은 스테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의 비트 8비트부터 32비트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트 수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포맷을 통해서 오디오에 대한 압축 방식, 즉 코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처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파일에 대한 설정은 아웃풋 모듈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지금 설정된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템플레이트로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적당한 이름, AVI니까 AVI 고품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 줍니다. 역시 Save All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로드를 통해서 저장된 템플레이트를 불러올 수 있죠.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즐겨 사용이 되는 렌더 방식과 파일 형식이 있을 경우에는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을 통해서 등록을 해 놓으십시오. 등록을 해 놓으면 매번 반복해서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렌더링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컴포지션에 프리렌더를 적용하면 이처럼 렌더 큐 패널에 새로운 렌더 목록이 적용이 되는데요. 1번, 2번은 이전에 렌더링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3번이 프리렌더를 통해서 적용된 목록이죠. 여기에서도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을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렌더 세팅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새로운 렌더는 앞서 만들어 놓은 렌더 세팅이죠. 요거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웃풋 모듈 역시 새롭게 만들어진 AVI 고품질 요거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즐겨 사용이 되는 렌더 세팅과 파일 형식은 아웃풋 모듈을 통해서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별도의 설정 없이 즉시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렌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렌더 세팅이나 아웃풋 모드를 통해서 사용할 목록이 없다면 직접 노란색 글자를 클릭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새롭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아웃풋 툴을 사용해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현재 프리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는 설정창이 뜨지 않았었는데요. 만약 프리렌더 메뉴를 처음 실행을 한다면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설정창이 나타나면 만들어질 파일이 저장될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을 한 후에 OK를 하면 됩니다.
자, 아웃풋 2를 통해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 설정을 해보죠. 경로가 지정이 됐고요. 파일 이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옵니다. 이제 파일을 만들기 위한 모든 렌더 큐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만들어줄 일만 남았군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렌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렌더 버튼을 누르면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스톱을 눌러서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일시 정지를 위한 포즈를 통해서 렌더링 중에 정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톱은 완전히 중지시키는 거고요. 포즈는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렌더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면과는 상관없이 렌더링은 진행이 됩니다. 렌더링이 모두 끝났다면 차임벨 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를 듣고 렌더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임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렌더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이 끝난 렌더큐 목록은 이렇게 흰색의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렌더링 된 파일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문제가 있다면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파일의 형식은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 상황에 맞는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즐겨 사용이 되는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이 있다면 템플레이트로 등록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 CS6에 대한 모든 강좌가 끝났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지금의 강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다른 툴보다 쉬운 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꾸준히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애프터 이펙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